여러분은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면서 보내시나요? 요즘은 참 놀거리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넷플릭스에서 영화도 보고 유튜브를 시청하기도 하고 가끔 해외여행을 하기도 한답니다. 150년 전 우리 조상들에게는 어떤 오락이 있었을까요? 일부 양반 남성들은 기생집에서 술도 마시고 가야금 가락을 들었겠죠. 서민들의 유일한 오락거리는 저작거리에 가끔 찾아오는 사당패들 놀이를 구경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인물은 150년 전에 미국 대중들에게 바로 이 사당패 역할을 한 사람인데요.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이라는 사업가랍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냥 줄여서 PT 바넘이라고 부른답니다. 아마 바넘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셔도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많은 연극,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나 서적에 그의 이름이 언급됐으니까요. 2017년 우리나라에서도 개봉됐던 뮤지컬 영화 위대한 쇼맨이 PT 바넘의 정기적인 영화랍니다. 그 영화에서 휴 잭맨이 바넘의 역할을 맡았었죠. 19세기 중반 미국의 중산층에게는 놀거리가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참 삭막한 시절이었죠. 소수 부유층은 여가 시간에 값비싼 연극이나 오페라 공연을 즐겼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대중이 즐길 수 있는 오락거리는 아무것도 없었죠. PT 바넘은 소수 엘리트층에 국한된 엔터테인먼트의 접근성을 프릭쇼라고 하는 컨텐츠를 창조해서 대중으로 확대한 사람이랍니다. 오페라와는 달리 남자와 여자, 어른과 어린이 모두가 안전하고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가족 오락의 개념을 바넘은 창조한 것이죠. 자, 그럼 세계 최고의 흥행사 PT 바넘의 비하인드 머니 시작해 볼까요? 바넘은 1810년 커네티컷 주에서 태어났는데요. 아직 미국은 산업화가 되기 전이라 대부분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정말 어려울 때였답니다. 바넘의 아버지는 여관업과 잡화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즉 바넘은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바넘의 외할아버지는 이름이 제법 있는 정치인으로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바넘의 이름에서 피니어스 테일러가 바로 외할아버지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네요. 이 외할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바넘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나중에 바넘이 정치에 입문한 것도 이 외할아버지의 영향이 아닌가 저는 추정한답니다. 바넘은 25살이 되기 전까지 다양한 사업에 손을 댔다고 하는데요. 잡화점을 운영하기도 하고 서적을 경매로 판매하기도 하고 부동산 투기꾼으로 활동하기도 했고 지역 신문사를 설립하기도 했죠. 이들 사업 중에서 바넘이 돈을 가장 많이 번 사업은 복권 사업이라고 하더군요. 바넘이 한 가지 직업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양한 일에 전전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 시절이 산업화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럴듯한 직장이란 게 없었죠. 또 다른 이유로 바넘은 이 시기에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탐색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1835년 바넘의 나이 25살에 그는 본격적으로 쇼맨, 즉 흥행사라는 커리어를 시작하는데요. 출발은 정말 소박했죠. 조이세스라는 흑인 여성 노예를 사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장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나이가 160살이고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유모였다고 사기를 친 것이죠. 실제로 그 여성은 80세 정도였기 때문에 조지 워싱턴의 유모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이었죠. 160살이나 먹은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입장권을 사서 그 여성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지금 같으면 형무소 갈 짓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흑인 할머니가 1년쯤 지나서 죽었다고 하네요.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요. 바넘은 이 여성의 실제 연령을 확인해 보자고 공개적으로 해부하는 행사를 기획한 것이죠. 물론 행사 입장권을 두당 50센트를 받고 팔았다고 하는데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이라 해부를 해봐야 그 여성 나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사 티켓이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이런 종류의 흥행이 장사가 된다고 확신을 한 바넘은 1841년 뉴욕 맨하탄에 있는 커다란 건물을 구매해서 바남의 미국 박물관이라는 간판을 내걸게 되는데요. 행인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창문에는 희귀한 동물들의 그림을 그려놓고 건물 위쪽에는 알록달록한 망국기로 장식을 했죠.
박물관 옥상에 가면 옥상 정원을 구경할 수도 있었고 열기구를 타고 뉴욕 시내를 구경할 수도 있었죠.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박제된 다양한 동물들과 함께 난쟁이, 거인, 마술사, 저글링하는 사람 등을 구경할 수 있었죠. 뭐 여기까지는 크게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 하자는 없지만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죠. 그래서 바넘은 대중을 사로잡을 만한 특별한 볼거리를 기획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피지 이너라고 부르는 기형동물 박제를 준비한답니다. 커다란 물고기 몸에 원숭이 머리가 붙어있는 기괴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장사진을 쳤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저게 진짜다 가짜다 하고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말들은 많았지만 장사는 잘 됐죠. 1846년 바넘 박물관의 방문객은 무려 4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 마케팅 용어로 하면 바넘은 노이즈 마케팅을 한 것이죠. 당연히 피지 인어는 바넘이 기획한 사기였죠. 바넘은 언어의 마술사로도 유명한데요.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지금도 그의 말을 인용한답니다. 주위 사람들이 왜 이런 거짓말을 하냐고 그를 비판하자 바넘은 대중은 속기 위해 태어난다고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설사 그게 거짓이라도 재밌기만 하면 쉽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술쇼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마술사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아름다운 여인을 토막냈다가 다시 붙이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인 줄 알죠. 그런데 속았다고 기분이 그렇게 상하지도 않죠. 오히려 저 마술사 참 잘하네 하고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바넘을 국제적인 스타 흥행사로 만든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찰스 스크랜튼이라는 이름의 4살짜리 난쟁이를 고용해서 연기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대중에게는 그의 원래 이름 대신에 엄지장군이라고 소개를 했죠. 엄지손가락만한 장성급 군인이란 뜻이겠죠. 엄지와 장군이란 두 단어가 좀 불협화음 같죠. 그래서 흥미를 유발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넘은 엄지장군에게 헬라클레스나 나폴레옹 같이 대중이 다 아는 인물을 연기하도록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가 어른 이상으로 연기를 꽤 잘했던 모양입니다. 1944년 바넘은 엄지장군의 잠재력을 간파하고는 그를 데리고 유럽 투어 공연을 떠나는데요.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바넘은 엄지장군과 함께 영국 여왕과 러시아 황제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엄지장군 덕택에 바넘은 세계적인 셀럽이 된 것이죠. 여기서 잠깐 바넘이 하필 난쟁이를 흥행 출연진으로 선택했는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바넘이 장애인과 같은 약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고 비판하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바넘은 난쟁이뿐만 아니라 거인증 환자, 색소 결핍증 환자, 수염 기른 여성, 샴쌍둥이와 같은 온갖 기형아나 장애인을 출연진으로 고용했다고 합니다. 지금 정서로 보면 인권을 탄압한 파렴치범으로 보이죠. 하지만 유럽에서는 이런 기형아들을 볼거리로 활용하는 문화를 17세기부터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들이 등장하는 쇼를 영어로는 프릭쇼, 우리말로 번역하면 괴짜쇼라고 한답니다. 이 시대 대중들이 즐기는 문화의 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넘은 기존에 존재했던 프릭쇼를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이죠. 예전에는 난쟁이를 보여주는 것이 모두였다면 바넘은 그 난쟁이가 오페라 배우 이상의 연기를 하는 스토리를 보여준 것이죠. 엄지장군이 연기를 하지 않았다면 영국 여왕이나 러시아 황제를 만날 수 없었겠죠. 그리고 바넘 프릭쇼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강제로 동원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 같은데요. 바넘과 계약서를 쓰고 자발적으로 고용된 것이죠. 그리고 바넘은 이들에게 월급도 후하게 줬다고 합니다. 아무도 이들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바넘을 무척 고마워했다고 하네요. 예컨대 엄지장군은 나중에 호텔에서 결혼도 했는데요. 결혼식장에는 10,000명이 넘는 손님들이 운집했다고 하더군요. 바넘은 이들 하객들에게 꽤 비싼 입장료를 받았죠. 결혼식을 마친 엄지 부부는 당시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에게 인사를 갔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오늘 바넘의 쇼 중에서 바넘 박물관만 소개를 했는데요. 박물관 외에도 바넘은 미국 대중을 행복하게 만든 수많은 흥행 이벤트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최초의 수족관을 세웠고 왁스 박물관, 애완견 대회, 미인 대회, 닭이나 오리 대회 등을 기획했다고 하네요. 특히 베이비 컨테스트가
유명했다고 합니다. 경영학자들은 PT 바남을 PR 또는 홍보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전성기 시절에 바남으로부터 매일 월급을 받던 언론인이 수십 명이나 됐다고 하더군요. 특별한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이들을 동원해서 흥행몰이를 한 것이죠. 그는 자신에 대한 비난이나 구설수마저도 홍보에 이용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자신을 비난하는 기사를 오려서 가져가면 바남박물관 입장료를 반값으로 할인해 줬다고 합니다. 저는 바남의 최대 혁신은 오락의 대중화라고 평가하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기 미국의 중산층에게는 놀거리가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그는 프릭쇼라고 하는 컨텐츠를 통해 오락의 범위를 대중으로 확대한 것이랍니다. 오페라와는 달리 남자와 여자, 어른과 어린이 모두가 안전하고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가족 오락의 개념을 바남은 창조한 것이죠. 바남 박물관은 단순히 희귀한 것을 보여주는 공간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오락을 즐기도록 함으로써 오락이라는 게임의 패러다임을 혁신한 것이랍니다. 바남은 당시 박물관 입장료를 비교적 저렴하게 25센트로 책정을 했죠. 지금으로 하면 10,000원쯤 될 겁니다. 탁월한 PR 능력과 언론과의 네트워크 덕택에 바남은 후일 정계에도 진출을 하는데요. 바남은 남북전쟁 중에 북군편에 서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국민들에게 노예제 폐지를 교육하고 홍보했다고 합니다. 뉴욕에 있던 그의 박물관은 북군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장소로 활용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인연으로 커네티컷주 국회의원으로도 오래 활동을 했고 브리지포드 시장도 역임했다고 하네요. 브리지포드에 가시면 바남의 동상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더군요. 정리하겠습니다. PT 바남은 명언을 참 많이 남긴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고귀한 예술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을 저는 특히 좋아한답니다. PT 바넘은 19세기 중반 미국 대중의 니즈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읽어낸 예술가였던 것이죠. 그는 대중을 행복하게 만드는 컨텐츠를 끊임없이 고민한 위대한 쇼맨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 영상을 찍는 저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답니다. 재능은 부족하지만 언젠가 PT 바남과 같은 위대한 쇼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